안녕하세요. 위더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또 특별한 손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쵸? 이분은요, 일단 현역 때는 이제 아쉽게 1차 탈락에 고배를 마셨지만, 이제 재수하면서 이제 경기 고득점으로 그쵸. 합격해서, 바로 이번 발령. 몇 등 정도였죠? 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도 돼요? 신상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네. 자, 200등대로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에 이런 걸 시작하기 앞서서 네. 아주 간단하게 본인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초등 임용고시에 합격한 땡땡땡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다 말해놓고 소개하라고 하니까 이제 뭔 말을 해야 할지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요, 역시 전체적인 이야기는 먼저 이제 현역 때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재수 때 이야기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식으로 3단계 구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역 때는 이제 그러니까 4학년 학교 다니면서 준비했을 때였죠? 그럼 그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때 현역 때 왜 좀 실패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역 때 실패한 이유는 제 생각엔 스터디 시간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포기기 스터디를 대략 2개 정도 9월부터 했었는데요. 엄청 많이 했네요. 그쵸. 맞아요. 하지만 그때 2개의 스터디를 합친 시간이 6시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를 한 세트를 풀 시간 확보가 너무 어려웠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어서 이것이 저에게는 아쉽지만 실패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그럼 했습니다. 결국에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9월달 넘어가면서 너무 자기 이상으로 좀 과도하게 스터디를 했었다.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스터디를 6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다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스스로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스터디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은 안 들으셨어요? 물론 친구들이 다 너무 좋은 친구들이어서 하긴 했는데 저도 간간히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뭔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셨던 맞아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내가 체력을 회복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해열제, 타이레놀 등등 많이 먹고, 이게 뭔가 약간 잘 되기 위한 그런 좋은 신호가 아닐까라는. 오히려 너무 긍정적으로.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되게 좋은데, 근데 이런 걸 또 친한 친구, 착한 친구이다 보니까 또 말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내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런 게 좀 고민이고 이런 게 좀 별로였다. 혹시 우리가 스터디를 그만하거나 혹은 방향을 바꿔볼까? 이런 말을 좀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터디 솔직히 장점 많긴 한데 맞아요. 저는 그래도 스터디를 친한 친구, 그러니까 친구랑 하니까 솔직히 좀 맺고 끊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현역 때는 다 일단 그냥 동기들, 친한 친구, 심지어 동기 중에서 친한 친구들이랑 많이 하잖아요. 그걸로 또 되게 많이 싸워요. 맞아. 너 왜 나랑 스터디 안 해? 그래서 우리 절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일 친한 줄 알았는데 네. 내가 찾기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그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스터디 한 개 정리하고 나중에 한 개 스터디만 하고 싶다를 되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네. 하셨긴 하고 네, 약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또 하면은 미안해서 말 못하고 이거에 무한 반복. 그럼 이걸 조금 일반화해서 표현하자면 결국에 조금 주체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소수들은 약간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시도하는 거를 되게 좀 꺼려한다. 많이 두려워한다. 좀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스터디 할 때 이런 자세라는 건요, 사실 다른 걸 할 때도 이런 자세로 비슷하게 수험생활 내내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야, 누가 뭐 한대. 그거 안 하면 왠지 스트레스 받고 나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인드가 자꾸 초수 때는 많이 생기죠, 보통.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체적으로 자신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는 과감하게 하지 마. 안 해도 그게 또 다른 공부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 않는 거 추천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현역 때 자기가 가장 실수했던 거를 그거라고 찝어주셨는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고득점이 되게 된 어떤 중요 포인트
몇 가지 있으면은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1월 달에 합격 수기를 5개 정도를 찾아봤어요. 오. 그래서 블로그 구글링하고 초등임용 합격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유튜브로 해서 그분들이 했던 모든 스터디 마음가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간펜으로 공통점을 찾아서 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걸 봤어요. 네. 그게 첫 번째는 강론 3텀 스터디. 시간을 딱 정해서 해보자 이거랑 두 번째는 기본 이론 스터디, 세 번째는 기출을 스스로 많이 보고 혼자 공부 좀 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개 수기를 돌려보면서 네. 내가 정리를 한 거죠.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지금 아직 혹시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이제 재수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마음가짐 못 잡고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공부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아니요 이렇게 후기 찾아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요. 고득점자들 후기 유튜브 찾아보고 5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한 10분까지 봐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러면 더 공통되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럼 방금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떤 공부했고 뭘 했는지 이 사람이 가장 좋았던 거 가장 별로였던 거를 10명 걸 다 모아놔요. 그러면 공통점이 진짜 무조건 있고 맞아요. 나머지는 차이점이 있긴 한데 차이점을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붙는다. 다 붙었구나. 아. 다 고득점 했구나. 아.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혼자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는 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냥 스터디 안 해도 혼자 어차피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서 틀린 이유와 해결책을 항상 쓰면서 그 기출을 보고 이 정도면 나도 몇 점 맞을 수 있겠는데 몇 점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임용이 만점을 받아야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져가고 뭘 안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딱 이것도 주체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좀 덜 받으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는 어떠셨어요? 스트레스는 정말 거의 안 받아서요. 그 재수하는 내내, 네. 재수하는 내내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예.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저는 약간 공부를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땐 과감하게 쉬었습니다. 네. 잘 쉬어야 돼요. 맞아.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성향이 조금 달라요. 네, 이렇게 쉬다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쉬다가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쉬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면 근데 나도 붙어야 하는데 해가지고 약간 나 붙고 싶은데 공부해볼까? 뭐 교육과정 해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쉰다는 의미가 좀 궁금한 게 막 데이오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용어도 처음 들어봐요, 저는. 네. 데이오프. 데이오프를 뭐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쉬었다는 의미인 건지 어떻게 쉬었다는 의미인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루 중 혼자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냥 노는 그냥 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서요. 밀리의 서재 아시죠? 그래서 그런 5월까지는 그때 심심하면 책 읽었어요. 와. 오히려 근데 그게 내 심리에 네.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은 애매한 공부보다 훨씬 도움 많이 돼요. 네. 근데 읽다가 이러다 인고생인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하면 또 괜찮아지는. 그래서 막 특정하게 이때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아까 처음 말했던 그 후기 보면서 내가 공부할 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초수생들은 주로 많이 하는 게 빨리 인강 복습해야 되는데 빨리 인강 복습하고 빨리 스터디원들이랑 말로 주고받기 빨리 해야 되는데 강박이 엄청 심해요. 근데 내가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어차피 강론을 그 시간 안에 3번만 돌리면 된다. 나는 그냥 교육과정을 이 시간 안에 보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맞다 교육과정 봤어야지 하면서 다시 외울 거 외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강론 스터디랑 기본 이론 스터디랑 마지막에 혼자 기출 공부. 혼자 기출 이걸로 이제 딱 필수적으로 해야 할 걸 정하시고. 맞아요. 그 와중에 뽀개기 스터디 아. 랑 한 2월 달쯤 제가 교육과정이 약한 걸 모의고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 정답률이 90% 됐는데 저는 안 맞췄더라고요. 아. 못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스터디도 짧게 한 3주 하고 교육과정이 사실 저는 계속 불안했어서요. 그래서 뽀개기 스터디한 선생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벼락치기를 하자고 같이 제안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저희 각자 공부하는 걸로. 그러면 주로 스터디를 본인이 좀 나서서 구하는 타입이었어요? 아니면은 막 올라와 있는 걸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저 완전 전자였어요. 아, 내가 나서서 구하는? 네. 오, 역시 주체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혹시 현역 때도 좀 주체적으로 막 내가 막 이것저것 막 하고 다녔었는지? 아니요. 그냥 하자, 응, 하자. 이렇게 이런 느낌. 그냥, 내가 매일 아침 스터디, 기상 스터디 할래? 응, 그냥 해야지. 약간 이런, 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인데, 주체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현역 때랑 재수 때 하면서 확 주체성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그 계기가 뭔가 어떤 게 되시나요? 결정적 생각? 그 이유는 뭔가 현역 때 노력을 저는 제 딴에는 약간 했는데 뭔가 방향이 이상하다라고 직감해서 노력을 해도 방향이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다. 기분이 매우 안 좋네 해가지고 방향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주체성은 내가 책임지면은 틀려도 전혀 안 억울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많은 현역 선생님들이 시험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깨닫습니다. 네, 나오고 나서 맞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똑같이 제출을 하신 분들이 있고 그거를 반성을 해서 내가 좀 바꿔봐야겠구나라고 해서 후기 찾아보고 방향 설정하고 이런 맞아요. 주체성. 스터디, 내가 원하는 스터디, 내가 하고 싶은 스터디 올려서 구하고 이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서 맞아요. 오히려 선생님한테 조금 미안해. 혹시 좀 내가 너무 막 과하게 하자는 건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중에는. 예. 진짜 맞아요. 주체적으로 하신 게 완전 합격 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강론 세텀이랑 기본이론 스터디도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강론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계획을 저는 백구 강의를 듣지 않았지만 백구 자료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2주차 정도를 계획을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1시간 이내로 1텀을 시작하면 2주 뒤에 2텀을 똑같은 내용을 스터디를 다른 분과 합니다. 네. 원래 했던 분이랑 다른 네. 오. 그 다음 또 한 일주 후에 3텀 하시는 분과 또 같이 그 똑같은 걸. 와. 네. 그러면 3명을 총 구했는데 그거를 네. 3번 복습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때 놓쳤다 싶은 거는 바로 제가 필기 백구 자료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다 표시를 했어요. 여기 1텀 때 틀렸다 이런 거. 자료에다 표시를 하시면서 2텀 틀렸다, 3텀 틀렸다랑 오답 노트 항상 썼어가지고 스터디 이후 틀린 부분 복습을 한글 파일로 다 만들어서 훌륭하다. 아니, 근데 이거 그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구분해놓고 따로 보관해놓고 틀렸던 거 다시 보고. 맞아요. 근데 그 파일이 나중에 시험 다가오고 또 유용하게 쓰여서 그 파일만 또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그분이 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혼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막 몰랐던 거를 다 퀴즐렛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들어가기 얼마 전에는 그것만 계속 봤대요. 아니 거의 한 10월부터 받나 또 했나? 진짜? 일주일 전은 그것만 봤다고 했고 네. 그냥 나중에는 그것만 봐도 된다. 왜냐면은 어차피 나머지는 내가 다 아는 거고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면 아닌 거고 남은 맞아요. 이것만 복습해서 가면 이것만 꽉 잡으면 된다. 근데 똑같잖아요. 네. 오답 노트 쓰고 내가 틀린 거 모아놓고 그걸 위주로 보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원문은 놓지 않았어요. 11월에. 네, 약간 눈도장 찍자라는 마음으로 11월에는 범위 정해서 혼자 약간 그 뽀개기 스터디를 하면서도 그 원문을 한 장당 1분? 아니면 몇 초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오늘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사회 강론 전체 보기면은 각 잡고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멈추고 이렇게. 네. 시간도 항상 꼭 정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원문에 익숙해지면은 좋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원문이 없는 자료만 생각하는 경우인데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 단권화나 요약된 자료를 보고 거꾸로 원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은 안 봐도 돼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도 요것만 보면은 시험 나왔을 때 무조건
점수 높게 나올 확률이 되게 낮아요. 아, 근데 공부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진짜 요약된 것만 봐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게 이 원문이구나. 이게 이 원문이었지. 근데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럼 그때 가서 그 원문 보면 돼.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 챙겨보고 이거였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직까지 좀 그려지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 두 개 다 가져가야 한다. 야.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기본 이론도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신 건가요? 기본 이론은 단권화된 자료를 구해가지고 애초에 4월까지 제가 다 넣어버렸어요. 그해 새로 있는 더 이상 보질 않았어. 네. 그러니까 기본, 그러니까 어떤 건 그러면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이네요. 내가 단권화를 봐야 될 게 뭔지, 난 어떤 걸 원문에 볼지 그게 구분이 된 거고. 그럼요. 그래서 나는 기본 이론은 단권화로 볼 거고, 맞아요. 단권은 여러 사람이랑 좀 반복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 거고. 맞아요. 되게 주체적으로 나를 잘 파악해서 공부를 하신 게 학교 비법이네요. 네. 그렇게 공부하셨구나. 근데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았다. 그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정한 거고, 내가 가이드라인 다 땄고, 내가 뭐 할 건지 다 만들고, 그대로 실행하고. 내가 다 만든 거고, 내가 하기로 했고, 아까 그 말 하셨잖아요. 네. 내가 책임지는 공부다. 맞아요. 내가 책임지는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제가 그 쿠키넷 갈무리 강의에서 그 내체표 2는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비슷한 멘트를 강사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내체표를 외워야 한다 주의였거든요. 그냥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연을 간간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듣고 나는 내체는 다 외워야지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 시험이 뭐 내체표가 나와서 이랬을 때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스스로한테 맞아요. 그거 하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중요해요.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 기준을 정하면 돼요. 내체표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올려 보면 지금도 기억 좀 많이 나시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기출을 생각해 보면 그 내체표상의 내용 요소를 물었던 적이 좀 꽤 있어요. 2015 때도. 맞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면 불안해. 이거 1호 때도 과정기능 같이 때도 좀 물은 적이 있었는데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 돼. 그러면 맞아요. 하면 돼. 야, 누가 외우지 말해. 누가 그랬대.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안 하면 돼.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보니까 다른 내용 요소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안 봐야지. 근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야 봐야 돼. 난 안 볼 건데. 그 근거는 그냥 내가 공부해 보니까 안 외워도 되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딱 정하는 순간 안 외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안 들어. 그니까. 진짜로 너무 좋은 태도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의 말을 그냥 맹신하지 않으셨네요. 그냥 내가 듣는 강의든 뭐 친구가 해준 말이든 그런 거보다는 내가 항상 기준을 잡고 보니까 외워야겠다, 안 외워야겠다 해주시는 게 진짜 합격의 비법. 이래야 근데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맞아. 진짜 인고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아, 이거 하고 말아야 돼? 내가 지금 이 강의 사건만 보고 있어. 나 이 강의만 보고 있는데 저 강의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강의 보고 모든 자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리고 막 사방을 서로 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듣고 있는데 야 누구 강사가 이거 말했다면은 막 아니 적이야 막 들어볼 생각도 안 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진짜요. 그래서 근데 범위를 그럼 원래 초시 때 들었던 강의가 아니고 재수 때는 다른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공부 범위를 좀 무한정 넓혀가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부 범위를 좀 설정하셔서 한 건지 좀 궁금해요. 다른 강사를 들었다는 건 좀 다른 범위를 보고 싶어서 들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들으셨던 건지? 저는 약간 범위 강론 같은 경우는 범위가 100구인데 넓히고 싶은데 100구 강의는 듣고 싶지 않아서 자료만 확보해야겠다로 가고 기본 이론 약간 무한정 그걸 뼈대로 삼고 그 이후에는 시험 전날에도 모르는 게 무조건 나오는 시험이 그 시험 전날에도 모르는 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면 무한정 넓히기 약간 쳐내지 않죠. 이거는 난 여기까지만 볼 거야가 아니라 약간 깊게 다 파두면은 경향성 없어도 많이 맞추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넓혔어요. 넓게 보고 넓게 봤는데 그냥 모르는 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맞아요. 마음으로 그냥 좀 가볍게 넓게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쵸. 가볍게 넓게 근데 빠르게. 사실 안 봐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할 바에는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되게 주체적이어서 들을 때마다. 네. 기출을 자주 봤어요. 매우 자주 봤어요. 그럼요. 네, 약간 기출 보면은 맞다 사회는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번 풀었던 걸 눈으로 훑고
그런 다음 원문을 보면 많이 제낄 수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경향성 없다고 하지만 사실 기출을 잘 보다 보면 그 느껴지는 과목마다 그 느껴지는 향기 같은 게 좀 있어요. 맞아요. 네, 향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강의에서 말했지만 실과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복잡하게 수학처럼 서술하시고 뭐 하시고 잘 안 나와요. 맨날 그냥 빈칸 넣고 뭐 하고가 자주 나오는구나. 그럼 그렇게 학습을 하면 되는 거고. 수학을 보니까 아따 맨날 설명만 하라고 하네. 그럼 이제 본인이 평소 연습할 때 좀 설명 한 번씩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기출이 진짜 중요한데. 그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강의에서도 진짜 제가 맨날 그 기출 똑같이 만들어서 문제도 매주 풀려드리고 막 바꿔서 다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쵸. 홍보. 그래서 그럼 선생님의 이제 합격 포인트를 그래도 약간 세 줄 요약 정도로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핵심 요약. 세 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약간 지금 제가 제한 주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핵심. 만약에 지금 현역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아. 그다음에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네, 그럼 현역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전 현역분들에게 선생님들께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이니까 후회도 없을 거고 지금 방법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길을 여시고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모의고사를 풀거나 했을 때 점수가 안 나온다 이랬을 땐 대안책을 항상 생각해 두시길 바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재수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재수하시고 계신 분들께는 작년에 실패 요인을 마음이 아프지만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개선하면서 연간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2월 달에 사실 그때 계획을 11월까지 다 짰어요. 월 계획을. 네, 그게 시간이 한 2-3시간 걸렸지만 그때 그러니까 시험 전에 저는 뭐 기본 이론 몇 회독 하고 싶고 강론은 몇 회독 하고 싶고 이거를 합격 수기 보고 제 기준을 정해서 월별로 몇 회씩 보기로 다 쪼개서 넣어버렸기 때문에 좋다.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수하시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하면은 성적이 많이 오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조용하게 많이 해주셨고 현역들은 힘내라, 잘하고 있다. 맞아요. 그렇지만 아닐 것 같을 때는 바꾸는 것도 귀를 열고 마음을 좀 더 열어보라. 재수하신 분들은 이제 내 실패 요인을 두렵지만 마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1월까지 쭉 연간 계획을 세워봐라 라는 말까지 마지막까지 너무 주체성이 돋보이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